네,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희 대표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오늘 매도 물량을 어떻게 보셨어요? 기관과의 수급 공방이 대단했습니다. 이번 주에 동시 만기일도 앞두고 있어서 이 선물과 함께 수급 변동성을 계속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틀째 좀 쉬어가는 AI 반도체의 움직임 안에서도 시장 꽤 강하다. 맞나요? 일단 뭐 미국이 어제 생각보다 뭐 이제 추가 하락이 별로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좀 시간 외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같은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저는 뭐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급락이 나왔죠. 90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한 5% 이상 빠지고 어제도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반도체주들이 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들 그 외에 이제 뭐 기존의 CXL 관련된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뉴로모피까지 해서 새로운 이제 AI 관련돼서 좀 확장되는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자였던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는 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반도체주들은 주도 섹터로서의 자리를 이제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틀 상한가 갔는데 과연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냐 없냐라는 또 논란도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별로 대응이 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니켈 또 리튬 이런 가격들이 좀 반등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그리고 또 어제 테슬라가 또 올랐죠. 그러면서 사실은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오랜만에 좀 좋은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고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고 2차 전지는 좀 좋아지는 흐름을 좀 돌아서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회복됐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방어하는데 그리고 좀 올리는데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의 축인 한동안 너무 안 좋았던 바이오 요즘에 3월 들어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이오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게 다 있는 쪽이 사실은 코스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마침 또 코스닥을 또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이제 외국인이 거의 900억 이상 사고 있죠. 오랜만에. 네.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가중되는 모습인데 네. 여전히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뭐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은 또 다르게 이제 예상에 또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이제 올라갈 때 흥분하지 하실 필요도 없고 네. 또 빠질 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본인들이 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흐름을 잘 따라가시다가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비중을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4%까지 고점 돌파, 외국인 1,000억 원을 넘겨가는 이 수급도 유의미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너무 환호할 때 흥분하지 마셔라. 그러면 리스크 온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인가? 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긴축을 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악재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존재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종목군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서 일부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장도 조금 전에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굉장히 두껍게 모든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반도체 내에서도 가벼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닉스도 뭐 밀리고 있지만 신고가 부근에서의 횡보라고 봐야 되고요. 한미 반도체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분명히 종목이 있고 바이오에도 뭐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HLB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공급은
기존에 이제 연준이 들고 있던 RP를 줄이면서 공급해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을 미국 정부가 계속 공급함으로써 나타났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도 개인 신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빚내면서 지금 랠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 비트코인, 주식의 고점은 네. 결국 이 유동성이 언제쯤 빠져나올 거냐라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이벤트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해서 빚까지 내면서 들어왔던 공격적 투자자들이 모두 박살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이런 상승세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 매수의 큰 방향성이 돌아나가지 않는 이상 뭐 우리 시장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급이 언제쯤 빠져나갈까에 대한 건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죠. 지금 코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주 안에서는 우리기술투자나 한화투자증권 거래소 쪽으로 지분 갖고 있는 쪽이 오늘은 강하진 않았고요. 종목별로 조금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후장 접어들면서 시세가 분출되는 쪽이 위메이드인데요. 이 위믹스 코인과의 연동으로 봤을 때 또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블록체인 게임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출시되자마자 동접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금 주가 9%까지 급등세가 나오거든요. 이건희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위메이드가 한동안 이제 P2E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앞섰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202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거의 24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게 조금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좋고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죠. 그 배경에는 사실은 또 AI 산업의 발전도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좋으니까 같이 덩달아서 지금 비트코인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시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나이트크로우라는 이제 글로벌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동접자 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결국엔 앞으로 이 위믹스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위믹스에 관련돼서도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후 1시 들어서면서 분봉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그 뉴스가 나온 게 1시 20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가열차게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를 반영해서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늦지 않은 시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세 분출, 위메이드 그룹주 다 같이 급등세 연출되면서 60일선 위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밑골이 달리면서 1%까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 죽지 않았고 주도주로서의 면모도 살아있다. 앞서 이건희 대표의 멘트를 들어봤는데 김종효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과열에 대해서도 이전에 저희 이야기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희 조금 전 브리핑에서 들었던 뉴로모픽 관련주 네페스아크, 지금은 CCS에 살짝 밀렸습니다만 코스닥 안에서 거래대금 가장 많이 또 오늘 장중에 실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뉴로모픽이라는 이 서사에 실리는 이 거래대금을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하고 반도체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수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주반도체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미 답을 주고 있죠. 뭐 계속 오를 것 같았던 온디바이스 AI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빠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주반도체가 정말로 무언가 실적을 낼 거라는 걸 확인해 줘야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당연히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뉴로모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뭔가 계속 언급해 주신 것처럼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트레이딩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빨려들도록 뭐 그게 언론과 얼마나 결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시세가 시세를 만들어내고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종목은 뭐 제가 보기엔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에서는 별로 안 보이고요. 네페스아크도 대표적으로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페스가 잘 나갈 때 네페스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 이유가 네페스아크의 적자예요. 그런데 이런 적자 기업이 갑자기 엑시노스 몇 개 검사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뉴로모픽에 결부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 시세가 만들어낸 시세일 뿐이다라고 보시고 그 정도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가 순환이 돌아간다면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전 공정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군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적자이지만 원익 IPS가 최근에 뭐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네네. PSK가 어느새 전고점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KN솔 같은 반도체 설비하는 지금 이 냉침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본류는 전공정. 전공정 쪽에서 또 반도체 인프라, 2차 전지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제가 보기엔 투자 관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GTC 관련해서도 이제 18일에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다시 또 힘을 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결부되어 있는 쪽이 또 CXL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또 결국은 트레이딩이다. CXL의 기술을 누가 잡고 있는지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성주들이 덤벼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기껏해야 납품 정도 하고 있는 정도죠. 그래서 뭐 관련된 뉴스로 당연히 움직일 수 있지만 뭐 이들이 뭐 기술을 선도하거나 이끌어가고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트레이딩 영역 정도에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살펴봤고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운명이 달려있는 2차 전지의 강세 900선을 뚫어낼 것인가. 꿈의 배터리가 현실화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2차 전지를 계속 이끄는 양상입니다. 한농화성 지금은 또 상한가가 풀리긴 했는데 SDI는 다시 한번 옷장의 상승 VI가 발동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섹터 내 순환매로만 볼까요? 아니면 2차 전지의 새로운 주도 대장으로 등극하는 걸까요? 이 대표님.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시점을 삼성 SDI가 2027년 얘기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뭐 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 예, 두 회사가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흥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SDI가 이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냐, 뭐 계속 파일럿 장비 테스트하면서 샘플링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일부 소재들은 납품이 될 텐데,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는 좋게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좀 과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너무 단기 그래요? 급등했다. SDI 기준으로 밸류체인 다요? SDI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제 지금 SDI는 뭐 실적 대비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입니다. 여전히 다른 종목들 LG 엔솔에 비해서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관련된 이제 뭐 한농화성은 다른 종목보다 안 올라가다 오늘 좀 많이 이제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거 이제 불을 끼얹은 게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 자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간 거죠. 뭐 1,000억대, 1,100억대 이제 정책 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농화성이 또 이제 그 관련된 고체 전해질을 연구하고 있고 국책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뭐 CIS 같은 경우는 뭐 제가 2,000원대부터 이게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된 거 알고 있었는데 오래됐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 연구한 지가 이 회사도 얼마 전에 이제 그걸 하던 자회사를 합병했기 때문에 또 한번 탄력을 받는 거고, 제일 좋게 보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로 돈을 사실은 다 벌고 있고 이쪽 이제 황화 리튬 관련돼서 전고체 들어간 황화 리튬을 하고 있는데 뭐 120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실적에 당장 작용할 건 아닌데 급등했죠, 사실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터배터리 이후에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다 눌려 있었죠. 그다음에 실적 부담이 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실적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만 있어도 갈 수 있는 섹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고 단순히 이제 기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젠간 되겠지만 지금 당장 급등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반납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뭐 CIS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되 사실은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는 섹터다, 여전히. 이게 2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돈 벌 때까지는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좀 투자를 하시면 살 기회는 분명히 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단이 닫혀 있다는 점도, 또 이 꿈의 서사만 믿고 가기에도 너무 먼 그림이라는 점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까지 여쭤볼까요? 김종윤 이사님, 오늘 포스코 인터도 히토류 연구 자석 수주 소식 있었고, 포스코홀딩스는 증권가에서 보니까 1분기 이제 리튬 가격 반등하다 보니까 실적 미미하지만 개선, 4분기부터는 리튬 사업 관련된 실적도 찍힐 거야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모으는 관점은 괜찮아요? 네, 철강 빼고 다 좋죠. 포스코는 뭐 미래 그림에서 뭐 철강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을 만큼 중국 네. 수요 둔화에 따른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포스코도 지금 뭐 철강 빼고 미래 사업은 나쁜 게 없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잘 살펴보시면 밸류업 과정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일 뿐더러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모범적으로 분기 배당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2차 전지에서 언제 손이 나가도 별로 두렵지 않은 종목. 설사 내가 잘못 사서 조금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더라도 뭐 시간만 좀 기다릴 수 있다면 전혀 두렵지 않은 종목이 바로 포스코홀딩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뭐 지금부터 네.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두려울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도 언급 한 달, 두 달 전이었던가 아마 동일한 주제로 이 2차 전지 주제로 아마 질문을 주셨을 때 아예 비중이 없고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중이라면 여전히 가능한데 이미 저 고점에서 사서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여전히 추격 매수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미 마이너스가 크게 나 있는 상태에서 물을 타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신규 매수 관점이거나 네. 신규 매수를 시작하신 분들 정도가 추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PBR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들썩였던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도 역시나 홀딩스 쪽으로 관점 모아주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 함께했습니다. 김종효 이사,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